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68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네, 송보입니다. 포드입니다. 네. 저번 주가 아니라 열흘 전에 만나 뵙고 정확하게는 11일 만에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저번 방송을 치는 3주 한 달 만에 뵙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한 열흘 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잘들 지내셨는지요, 여러분? 저번 방송 때 니콘 구형 렌즈들이 좀 나갔잖아. 그러고 나서 반응들이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댓글들 달리거나 메일 주시거나 그런 거 보면 자주 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올림푸스 예전 렌즈들 있잖아. 그런 것들도 좀 해달라고 그러시고, 또 캐논 쓰신 분들은 캐논도 해달라고 그러시고, 또 뭐 중형도 해달라고 그러시고, 이런 메일들이 많이 왔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림푸스 쪽의 렌즈들이, 수동 렌즈들이 귀하고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뭐 참고하겠습니다라고 내가 대답을 했는데, 일단 뭐 이제 렌즈가 어디서 보여야지 보여야지.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네요. 탈타령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정신님이 처음 뵙겠습니다. 2년 전부터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필름 카메라. 아유, 뭘 잘 부탁드릴 거야. 뭐 같은 동시대에 같이 사진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필름 카메라.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서로 정보 공유하고 주로 뭐 소통하고 찍으시나요? 그렇게 흑백 살았으면. 하시나 슬라이드 필름 하시나? 자유정신님, 어쨌거나 반갑습니다. 대학생이시고 좋으시겠네. 젊으셔갖고. 저도 다시 학교 다닐 때로 좀 갔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네요. 네네. 나는 안 가. 왜 안 가? 공부하기 싫어? 귀찮아. 그게 자, 오늘도 렌즈를 한 2개 정도, 매뉴얼 렌즈를 2개 갖고 좀 한번 소개도 해드리고, 또 역사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해. 그래서 저번 주에 니콘의 그 35mm하고 50mm 얘기를 좀 드렸잖아. 밝기를 하고, 밝기보다도 이제 내가 이제 역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렌즈, 좀 좋은 렌즈들, 또 특성 있는 렌즈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이제 니콘의 MF 24mm 밝기 2.8짜리 하고, 그 다음에 28mm MF 밝기 2.8짜리, 요게 이제 니콘의 24mm 2.8짜리 하고, 요거는 니콘의 28mm 2.8짜리야. 렌즈 크기 거의 비슷하지? 거의 뭐 차이 없어. 그건 이제 28mm 2.8짜리 해갖고, 요 2개 렌즈를 좀 제 경험하고 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하고 스펙들을 좀 점검해 보면서 이 렌즈들이 유용하게 지금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고 싶고, 참고로 이 렌즈들은 충무로에 있는 인포 카메라에서 제가 2개를 빌려 왔고요. 거기서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렌즈고, 24mm 같은 경우는 현찰가라고 그러더라고. 23만원. 그 다음에 28mm 같은 경우는 15만원. 그 인포 카메라에서 파는 금액, 현찰가로 파는 금액이 그렇다고 하고, 내가 와서 렌즈를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보니까 렌즈들이 상당히 깨끗해. 그래서 요거는 24mm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면, 24mm 니콘의 MF 24mm 렌즈 같은 경우는 니콘에서 사실은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상당히 있는 렌즈야, 이 렌즈가. 왜 그러냐 하면 24mm f2.8짜리 이 MF 렌즈일 경우에 세계 최초로 CRC 기술이 적용된 렌즈다. 크로스 레인지 컬렉션? 클로즈 레인지 컬렉션? 그러니까 근거리, 보통 렌즈들이 매크로 렌즈들을 제외하고는 무한대, 그러니까 원거리, 멀리 떨어진 거에서는 성능들이 굉장히 좋지만, 근접 접사로 들어가게 되면 특히나 주변부들이 성능이 많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어. 그래갖고 이것 또한 60년도에 나왔던 처음 발매가 그 당시에 나왔을 텐데, CRC라 그래갖고 중간군 렌즈, 예를 들어서 이게 스펙이 909매인데 909매인데 569쪽,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5, 6매 쪽 음. 중간 군 렌즈를 이동을 할 수 있게 플로딩 시스템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니콘에서는 CRC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 그래서 근접 보정 기술이 적용이 됐던 세계 최초의 렌즈가 이거야. 자, 이게 뭐 이거는 거의 40년 전인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오래됐지. 어. 그때부터 이게 갖고 이게 정통의 역사적으로 니콘에서는 성능이 굉장히 좋았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렌즈 중에 하나가 24mm 2.8 렌즈야. 조니 러브님이 땡큐 5개 선물해 주셨네. 9472N님도 처음 뵙네요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9472N님, 저희 혹시 저희 카페 닉네임이 무엇이세요? 그거 좀 가르쳐 주시면 저도 좀 참고 사항이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 들어오시려고 내가 그 공유를 해놨거든, 주소를. 그래서 오신 것 같은데, 아, 캐논장님이시군요. 어쨌거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니콘 23mm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얘는 909매인데 그래서 569 렌즈 쪽을 이동을 시켜갖고 주변부의 화질을 개선한 CRC 보정 기술이 들어간 렌즈다. 그래서 이건 세계 최초의 그 기술이 들어가갖고 역사적으로 한 획을 긋는 렌즈이기도 하다.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CRC 기술이 원래는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28mm 3.5 렌즈를 만들어 니콘에서 60년도 그랬는데 니콘 F라는 카메라에서 쓸라 하다 보니까 니콘 F라는 카메라는 뭐야? SLR 카메라잖아. 그럼 SLR이라는 건 45도로 기울어진 미러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광각 렌즈 같은 경우는 초점 거리대로 설계를 하면 초점 거리의 정의가 뭐야? 렌즈의 제2주점으로부터 필름면까지의 거리. 즉 그냥 대략적으로 따지면은 렌즈 중심부로부터 필름면까지의 거리인데 28mm 같은 경우는 그대로 설계를 해보면 2.8cm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미러에 닿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SLR 카메라, 요즘 DSLR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광각 렌즈들은 레트로 포커스 타임으로 만든다. 그건 영망원 설계라는 거지. 광각은 거꾸로 영망원 설계를 갖고 제2주점을 앞으로 빼준다는 얘기거든. 가상의 제2주점을 만들어 갖고 설계를 하는 거야. 자,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근거리에서 28mm 3.5가 외곽 코너 부분이 무너져. 성능 저하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니콘 애들이 야,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다가 아, 그렇다면은 중간군 렌즈를 우리가 움직여 보자. 내가 이걸 그냥 소설로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내가 지금 말을 소설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여보자 그래갖고 CRC라는 기술을 적용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코너가 좋아지는 거를 얘네가 설계 단계에서 본 거야. 그래서 24mm를 출시를 하면서 그 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렌즈가 24mm 2.8이고 이 렌즈는 넌 AI 타입부터 AIS 렌즈 타입까지 구성률이 거의 같아. 9군 9매 구성을 하고 근접거리는 0.3m 30cm까지 근접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무엇보다도 그리고 이게 AFD 타입도 있거든. AF 렌즈 그런데 그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구성률은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쓸 수가 있고 이 렌즈의 묘사성은 어느 정도냐 하면 굉장히 샤프한 묘사를 해. 그 다음에 밝기는 2.8이지만 거기서 두 스톱 정도 조인 5.6부터 조르게 11까지는 샤프한 묘사를 하면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렌즈가 23mm 2.8이야. 11에서는 해상력이 조금 전체적으로 저하가 되고 16하고 22는 해상력이 좀 저하가 된다. 그래서 5.6부터 11까지는 우리가 마음고생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화각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8mm를 요거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요즘 들어서 뭐 16mm, 뭐 14mm, 164, 뭐 광각 뭐 이런 줌 렌즈들을 많이 쓰니까 광각 렌즈가 어느 정도로 넓고 뭐 이런 것들이 부담이 없는 건지 사실은 그러면서 사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좀 타이트한 느낌보다는 사진들이 좀 벙벙한 느낌들이 많이 오거든. 사실은 4D 너나 내가 학교 다닐 때 광각이라 그러면은 넓어봐야 24mm 또는 20mm까지가 한계치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너무나 그 넓은 광각들을 쓰다 보니까 28mm라든가 24mm 이런 건 이제 광각처럼 안 느껴질 수도 있어.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쯤을 한 번쯤은 좀 되돌아가 갖고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광각을 과연 내가 광각이 넓은 화각을 단순하게 넓게 찍는 것 외에 그거의 묘사성 또는 특성을 이해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느냐를 한 번 정도 좀 돌이켜보고 그 특성대로 좀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 또 공부도 조금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일부러 24mm하고 28mm 두 개의 렌즈를 좀 특성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갖고 온 거거든. 역사적으로 의미도 있고. 그래서 24mm의 특성은 뭐냐면, 28mm가 전형적인 광각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광각 렌즈다 그러면 35mm부터 광각이라 치지만 본격적으로 광각적인 화각하고 느낌을 주는 게 28mm거든. 28mm가 온화한 느낌의 표현을 한다. 본격적인 쓰기에 편한 광각 렌즈다 그러면 24mm는 그거보다 좀 더 강한 퍼스펙티브에 의한 사진을 만들어 갈 때 쓸 수 있는 렌즈이다.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내가 추천을 만약에 한다면, 나는 사진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다, 그렇다면 24mm보다는 28mm 렌즈를 먼저 써봐라, 이렇게 좀 권하고 싶고, 28mm 렌즈의 화각이 76도의 화각을 보이거든. 근데 24mm 렌즈는 84도의 화각을 보여. 물론 메이커마다 조금씩의 화각의 차이는 있지만, 그 76도하고 84도의 화각은 우리가 실제로 파인더를 봤을 때 굉장히 넓게 느껴진다는 거지. 광각 렌즈를 가장 잘 활용하는 거는 좁은 장소에서 넓게 쓰는 거는 기본인 거고, 그거에 따르는 퍼스펙티브, 그 원근감을 얼마만큼 잘 활용해서 쓰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난 이제 좀 그렇게 좀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렇다면 24mm가 요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넓은 광각들을 쓰고 있었지만, 예전에 28mm를 마스터한 다음에 바로 갈 수 있는 게 24mm 렌즈였고, 프로들이 좋아했던 렌즈가 28mm보다는 24mm였고, 익숙해지면 그렇게 이제 간다고 볼 수 있고, 요건 0. 아까 말한 대로 909매 구성의 0.3m, 필터는 52mm 필터를 두고, 후드는 HN1이라는 필터를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이 스펙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세계 최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거리 보정을 한 역사적인 렌즈이다. 그래서 주변부 화질도 굉장히 좋고, 조리개를 2스텝 정도 5.6까지만 짜주면은 최고의 성능을 보이면서 F11까지 큰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조리개에서 쓸 수 있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렌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고, 이거의 밝기가 이제 몇 가지가 있지. 24mm가 24mm 요즘 거, 아주 옛날 거는 빼고 24mm 2.8짜리가 있고, 2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까지가 나오거든 요즘은. 비싸겠다가. 그런 것들은 이제 비구면 렌즈들이 채용이 됐겠지. 24mm. 그런데 이제 금액적으로는 2.8이 가장 쌀 거고, 그 다음에 2짜리가 비쌀 거고, 1.4짜리가 그보다 더 비싸겠지, 밝기에 따라서. 제가 그냥 권해드리는 거라면, 굳이 광각은 밝은 렌즈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 광각 렌즈를 굳이 뭐 조리개를 열고 찍을 일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 그렇다면 한 2.8 정도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니콘의 매니아고 니콘을 쓰고 있다 그러면, 특히나 이 MF 쪽 렌즈들이 크게 비싸지가 않아요 요즘. 그리고 상태들이 굉장히 깨끗하고, 24mm 이거 2.8짜리 렌즈는 지금도 신제품을 생산을 해, 니콘에서. 수동을? 수동 생산이 돼서 나와. 그렇구나. 그래서 이 렌즈는 지금도 새 거를 살 수 있어, 충분히. 하지만 이제 다니다 보면 중고샵들이 있어. 그래서 깨끗한 것들이 돌아다니는, 이것도 상당히 깨끗해. 이팔은 안 나와? 28도 나와 지금. 내가 알기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28mm 2.8짜리도 의외네, AIS. 그 소식은. 그렇지. 그래갖고 아직도 충분히 쓸 수 있고, 난 금액적으로도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야. 중고들이 보통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2, 3만 원에서 7만 원 사이에서 거래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새 거가 이제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35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렇다면 한 번 정도 욕심을 내볼 만한 렌즈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이제 크기가나 모든 게 비슷한 28mm가 있는데,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보여줬던 24mm는 최신형, 최근까지 나오는 렌즈고, 얘는 그 전 버전이야.
이것도 최신형 AIS가 나오지만 요거는 그 전 AI 버전이란 얘기지. 28mm는 화각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라고 보면 교과서에 보통 이렇게 써 있어. 우리가 풍경을 볼 때, 우리가 어딜 놀러 가서 그냥 야, 이 경치 참 좋다. 그거 볼 때의 화각, 이렇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거 되게 좋은데 이렇게 하고 보잖아. 그 화각이 28mm 화각 정도를 갖고 있다. 라고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표현들이 돼 있어. 근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까 24mm에서 부연 설명하면서 28mm 쪽의 렌즈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28mm 화각은 76도이고 본격적인 광각의 느낌을 만드는 렌즈가 28mm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맞을 것 같아. 내 의견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나랑 똑같은 느낌들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 28mm 렌즈들은 메이커 불문하고 굉장히 역사가 깊은 렌즈야. 라이카 쪽에서도 M 버전에서도 광각을 쓸 수 있는 가장 밑에, 물론 21mm 뭐 슈퍼앵글은 21mm 더 밑에 것도 쓸 수 있지만 별도의 뷰파인더를 장착해야 되거든, 거리 견도식에서는. 그래서 그런 장착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게 28mm고,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렌즈이고 설계가 오래된 렌즈이다 보니까 성능은 메이커 불문하고 굉장히 좋은 성능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니코로 28mm 2.8 렌즈를 소개하고 있는데, 얘는 최신형인 AIS는 최대 근접할 수 있는 거리가 0.2m야. 그 전 모델인 AI는 근접할 수 있는 거리가 0.3m야. 쟤랑 똑같네. 그 다음에 무한대까지 가기 전에 먼 거리 있지. 신형 28mm 2.8, AIS 28mm 2.8은 2m 다음에 무한대인데 얘는 5m 다음에 무한대야. 그게 조금. 그러니까 쓰기에는 이 신형이 더 낫다라는 얘기지. 그다음에 구성률도 조금 다른 게, 얘는 얘가 7군 7매 구성을 해. 그런데 신형 AIS 타입은 8군 8매 구성을 한다. 밝기는 똑같이 2.8이고 필터 구경 52mm고 후드는 아까 23mm가 HN1이니까 얘는 내 생각이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얘는 HN2 후드가 꽂힐 거다. 스펙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신형이 왜 한 매 정도가 더 들어갔을까 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거리가 가까워지잖아. 그랬을 때의 수차를 좀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장이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그냥 혼자 설계할 때 혼자 그냥 궁금증에서 유발해 보면 그거 정도를 커버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보는 거지. 그 다음에 28mm 렌즈야말로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본격적으로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화각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5mm와 함께 28mm 렌즈 화각은 거리 스냅이라든가 또 뭐 어떠한 거리 스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편하게 이질감 없이 최적화된 렌즈가 아닐까. 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 내 경험에 의한 거.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24mm하고 28mm는 원근감의 차이의 느낌이 좀 상당히 많이 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28mm는 온화한 묘사를 좀 한다 그러면 24mm에 비해서 24mm는 좀 더 왜곡적인, 좀 더 과감한 퍼스펙티브 원근감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초보가 사용하기에는 28mm 2.8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마스터를 한 다음에 24mm든 20mm든 16mm든 이렇게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나는 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 Q 써봤을 때가 뭐야 저거? Q가 뭐지? 조니 러버님 저 Q가 아마 라이카 Q일 거야. 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리코 GR이라든가 라이카라든가 이런 데서 똑딱이 카메라들 있지. 똑딱이지만 이제 고급 사양의 카메라들, 거기에는 대체적으로 28mm 렌즈들이 꽂혀져 있어. 렌즈 교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버전이 나온다 그러면 28mm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5mm 쪽 렌즈를 똑딱이에다 박아갖고 나오고 그런 식으로 쓰지. 그래서 두 개 다 온화한 묘사를 한다, 좀 더 넓은 거를 찍는다 그랬을 때 맞는 얘기들이 되기 때문에 메이커에서도 쓰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렌즈를 달아서
판매를 한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자유정신님은 니콘 F3에 28mm 2.8. 좋은 거예요. 괜찮아요. 딱 수동에선 뭐 음. 거의 28mm 2.8 렌즈들은 마찬가지로 23mm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샤프하면서도 설계에도 무리가들이 없고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검증된 렌즈고, 성능으로 따진 성능으로는 뭐 나무랄 데 없이 사용하는 거야. 그래도 광각이다 보니까 얘도 아무래도 두 스텝 정도 조였을 때 5.6부터 니콘 11, F3가 16까지 우리 충분히 학교 쓴다. 다닐 때 거의 최고의 카메라였죠. 아, 저게. 그럼 그 당시에도 카메라가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 했지. 니콘 바디만. F3하고 바디만. 캐논 뉴에펀하고 뭐 뉴에펀. 거의 시장을 주름 잡았어요. 하이엔드급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콘탁스 쓰는 친구들은 RTS2가 쓰겠다. RTS2급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썼었고 그러네요. 조니러브님이 그렇게 좋은가요? F3 28mm 2.8 중고나라에 바로 검색 알람 설정했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하니까 얘가 F3는 진짜 좋아요. 음, F3는. 저도 이제 사진과 가갖고 니콘 F3를 썼죠. 그 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펜탁스 MX를 쓰다가 니콘 F3를 타면서 광각 렌즈를 처음으로 샀던 게 28mm거든. 28mm야? 28mm를 샀고, 줌 렌즈를 그 당시에 그렇게들 많이 선호를 안 했지. 보통 28mm 하나, 50mm 하나, 85mm나 105mm, 니콘의 105mm 2.5도 굉장히 좋은 렌즈거든. 나는 학교 다닐 때 시작할 때 28, 50, 135 이렇게 썼네. 그렇게 썼어. 보통 그렇게들 많이들 써. 왜냐면 135를 쓰면은 200mm 쪽도 뒤로 물러나면 200mm 화각이 나오는 거고, 한 발짝 가까가면 200mm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가면 85mm나 105mm 화각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어중뛴 화각이지만 하나의 렌즈로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느낌도 있다. 135mm 얘기가 나왔는데요. 135mm 2.8짜리나 135mm의 렌즈들도 굉장히 메이커 불문하고 역사적으로 오래된 렌즈들이거든. 그래서 성능들이 전부 다 안정돼 있어. 그렇게 밝지 않아도 성능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뭐 특별한 요소에 뭐 ED라든가 뭐 비구면이라든가 색수차 보정된 렌즈들이 안 들어가 있어도 굉장히 성능들이 뛰어난 렌즈들이 많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유명했던 렌즈들도 많고,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사진들 또한 28mm나 135mm나 요런 급에서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진, 좋은 사진들이 나왔지.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화각의 렌즈들을 가장 많이 쓸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역사 거꾸로 말해서 또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제가 24mm하고 28mm 두 개의 렌즈들을 좀 오늘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요. 이 28mm 같은 경우는 이제 AI냐 AIS냐에 따라서 구성률이 좀 달라지고 최대 근접할 수 있는 거리도 좀 달라져요. 최신형의 AIS는 0.2m까지, 그 전 모델은 AI는 0.3m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고, 구성률도 AI는 7군7매, AIS는 8군8매 이렇게 되고, AF가 또 있죠. 28mm 2.8. 그거는 6군 6매 구성일 거야. 6군 6매고 걔는 최대가 0.3m도 아니고 0.6m도 아니고 0.25m. 사이네. 사이에서 그걸 하는 거로 내 기억은 그렇게 알고 있어.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거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좀 외운다기보다는 이제 자꾸 테스트를 해보고 스펙트를 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필름 카메라를 쓰건 니콘 디지털 카메라를 만약에 쓰시고 굉장히 고화소의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면 오늘 말씀드린 24mm 2.8 MF 렌즈하고 28mm 2.8 렌즈들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이제 역사적인 렌즈의 성능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금액들이 저렴하다. 지금의 살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추천해 보여드리고 싶고, 저번 시간에 이제 35mm, 50mm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갈 때 이런 MF 렌즈들을 시대에 뒤처졌다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좀 남기고 싶은 게 있어갖고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그래갖고 오늘은 24mm 2.8 니코로의 28mm 2.8 렌즈.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저 존이러브님 답변해드리지 뭐. 몇 군 면매에 대한 내용이 어디냐 계속 말씀하신 몇 군 면매에 대한 개념을 아직 좀 깔끔하지 않으신가 봐. 몇 군 면매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전 비디오 저희가 뭐 여러 번 있는데 그냥 뭐 답 드리지 뭘 또 어디 찾아보시라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거 구성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렌즈 니콘 거면 니콘 이미징 코리아 거기에 들어가면 스펙들은 재원을 보면 나오는데 그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몇 군 면매 뜻이 어떤 내용이라는 거지. 몇 군 면매라는 개념이 일단은 두 가지 다 말씀드릴게요. 그 스펙이라는 재원이라는 것은 그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몇 군 면매의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구군 구매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구매라는 것은 뭐냐면 군이 아니라 매라는 것은 뭐냐면 9장의 렌즈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런데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볼록 렌즈가 하고 오목 렌즈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한 장으로 붙일 수도 있어 설계할 때. 그러면 볼록 렌즈 한 장, 오목 렌즈 한 장을 붙이면은 이건 몇 장이야? 2장이지. 2장이지만은 이게 한 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군 구매라는 것은 낱장짜리 렌즈가 9개가 떨어져서 있다는 얘기야. 근데 1군 구매다. 아니 1군 구매가 말이 안 되지. 예를 뭐 그냥 대충 예를 들면 한 5군 구매다. 5군 구매다. 만약에 그러면은 5군이라는 5개의 군. 5개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몇 장은 붙어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지. 그렇지? 1번부터 9번까지 렌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가 평면, 오목, 볼록 막 이렇게 그렇지, 배열이 됐는데 어떤 놈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낱장인 놈, 2개 붙은 놈, 3개 붙은 놈, 낱장 뭐 이렇게 되면은 그 5군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5개의 군으로 묶여져 있지. 네, 그렇지. 한 장도 한 군이고 그렇지. 2장이 붙은 것도 한 군이야. 그러니까 그 붙은 놈은 군으로 표현을 자, 하는 그럼 거죠. 구군 구매는 숫자가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4장의 렌즈가 있다. 근데 이게 2군 4m 4장의 렌즈가 있다. 그럼 2군 3회가 되냐? 그래 되지. 2군 3회다 그러면 2장씩 붙은 게 4장이 있다라는 얘기야. 4장을 2장씩 붙여놓은 거지. 2개 만들었다 이 소리지. 그렇지. 3군 3회다 그러면은 3장 붙고 한 놈 떨어졌다는 소리지. 3장이 붙어? 3군 3회. 그러면 2장이 2장이 하나로 붙고 하나 떨어져 있는 거지. 3장이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럼 3군 3회가 되나? 맞나? 3군 5매지근. 그럼 3군 5매지. 2장이 붙고 2장이 떨어져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3군 3회다. 그래서 군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 있으네. 너무 쉽게 설명 감사합니다. 쉬웠나요? 제가 오히려 지금 설명을 하면서 내가 막 헷갈리는 거나 그렇게 보면 아는데 그걸 설명을 해드리니까 군매수가 많아지니까 간단해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2장을 붙일 거냐 아니 한 장을 해갖고 그걸 따질 거냐 이렇게 군 매수를 만든다 설계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유전식님이 28mm 2.8 렌즈 AI 타입과 AIS 타입의 성능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전제 조건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 둘 다 깨끗한 상태다 그러면은 근거리를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외에는 내가 볼 때는 큰 성능의 차이는 없을 것 같아. 가까이 들어가서 찍을 때 말고는. 그 다음에 이제 한 0.3m하고 0.2m 그러니까 20cm냐 30cm야 10cm 차이지. 그러다 보니까 근거리를 좀 더 들어갈 수 있을 거냐 못 들어갈 수 있을 거냐를 빼놓고는 제가 볼 때는 큰 성능 차이는 있지 않을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굳이 뭐 성능이 이게 더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조인어부님이 군매수 물어봤고 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중간에 헷갈려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아니 근데 아까 누가 물어봤지? 자유정신님은 지금 AI 타입을 쓰시나요? AIS 타입을 쓰시나요? 아까 말씀을 주셨나?
AI 타입하고 그 렌즈 있으면 뒤에를 한번 열어보세요. 뒤에를 열어갖고 마운트 부분에 반달홈이 싹 파져 있으면 AI S 타입이고 그 반달홈이 없으면 AI 타입이야. 그다음 28mm 같은 경우 보통 조이는 나사가 5개가 있으면은 AI 타입이고 3개로 되어 있으면 AI S 타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5개죠. 이거 24mm네. 요 반달홈 요거. 그렇지. 그다음에 얘는 이거 AI인데 이거 3개네. 이거는 정답이 될 수 없다. 그 반달홈을 갖고 딱 이게 AI S다 AI 타입이다를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반달홈이 어딘지 보시면 알겠지 뭐 이거는. 그러니까 요 평면 렌즈를 한번 열 때 보여드리면 또 카메라가 저게 잠깐 내가 한번 최대한 가까이 가볼게요. 들어가 내가 볼게. 더 들어가. 요 렌즈 요 평면에 보면은 요거 요 반달홈이 요렇게 파인 데가 있어요. 요거 요렇게 쏙 파였어요. 지금 4D가 보여주는 대로 그게 있으면은 AI S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떤 분들은 뭐 밖에 색깔이 어떻다 그러는데 구분하기 쉽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가 5개냐 3개냐 요것도 렌즈마다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보통 나사개가 5개 있는 게 AI고 3개 있는 게 AI S 타입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3개야. 그러니까 반달홈으로 반달홈으로 확실히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8mm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거리, 근접거리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렇게 목이 가라앉지 모르겠네. 수동 카메라 쓰시는 분들이 꽤 되네요. 그래도 참 수동이래. 옛날 아날로그 그때. 그럼 저도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쓰지만 수동 렌즈들을 꽤나 많이 갖고 쓰고 있어. 나도 아직도 뭐 성능적으로 아니 뭐 수동 괜찮아. 카메라 지금 나는 그 감이 안 오는 게 지금 옛날 아날로그 카메라로 해서 흑백 필름 쓰시는 분들이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지금 시대에 옛날은 그게 널려 있었지만 요즘 아무래도 쉽지 않잖아. 옛날보다 카메라 필름 일단 자가 현상을 하든 뭐 맡기든 다 참 하여튼간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필름만 또 내가로 보면 뭐해? 그것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또 작품 보려면.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진 찍는 도구로서 디지털도 사진을 찍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고 필름 쪽도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야. 단순히 그냥 역사적으로 먼저 했고 나중에 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즐기는 것도 사진을 즐기는 것들 중에 그런 써보는 맛들도 상당 부분 차지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코닥에서 필름을 다시 만든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녀. 예전에 정통의 필름 회사들이 다시 필름을 만들겠다라고 해갖고 그런 문제들도 돼도 되는 거 보면, 저번에 내가 어떤 수업을 갔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나이 드신 분들은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오시고 젊은 층은 필름 카메라 갖고 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은 필름 카메라 때부터 썼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를 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반대지. 그럼 젊은 층을 왜 필름 카메라를 쓰냐 물어보면 자기는 한 번도 안 써봤다라는 거야. 접해보진 않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호기심도 있는 거고 그런 재미들도 사실은 쏠쏠하거든. 근데 내가 어쨌거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쨌거나 만든 새라든가 이런 뭐 내구력적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견고함이라든가 렌즈다운 기계적인 맛이라는 거는 지금의 AF 렌즈, 플라스틱화된 AF 렌즈가 도저히 이 당시에 니콘의 MF 렌즈의 그 맛은 못 내. 아무리 비싸고 성능이 좋아도 이 느낌은 안 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단순하게 얘가 메탈이기 때문에 이 느낌이 좋으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기계적으로 완성도가 성능을 떠나서 이 당시에 기계적인 완성도가 고급이었고 높다. 난 이렇게 좀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싶고, 어쨌거나 오늘 이 니콘에서 나오는 렌즈인 니코로 24mm
2.8과 28mm 2.8 렌즈의 스펙하고 몇 가지들을 말씀을 좀 드렸고 특성을 말씀드렸어요. 지금에 와서 이 렌즈를 쓰는 게 옳으냐 그르냐 물어본다면 저도 정확하게 100% 옳다 그르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써도 성능적으로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써볼 필요가 있고, 또 24mm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한 획을 그었던 그런 보정 기술이 들어간 렌즈이기도 하고 지금도 생산이 되는 성능적으로 결코 뒤지지 않는 렌즈다. 그 다음에 28mm 또한 온화한 묘사를 하는 광각을 쓸 때 처음부터 갈 수 있는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넓게 찍기 위한 처음부터 163은 이런 줌 렌즈를 선택하기보다는 이런 렌즈들을 사갖고 단렌즈이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렌즈들을 한번 경험 삼아 써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사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두 렌즈를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존이러브님, 선생님 사업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 사업? 뭐 우리 얘기들이지 뭐 우리가 뭐 지금 앞으로 그때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나중에 어쨌거나 조인어부님 내일 우리 저기 수업 때 만나 뵙겠네요. 내일 오셔서 좀 얘기를 좀 같이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어쨌거나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렌즈에 대해서 소통하고 나눠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고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송구였습니다. 예, 본이었습니다.